자, 27번입니다. 위험물 5개 저장소에서 지정 수량의 200배 초과의 위험물을 저장할 경우 보유공지. 지금 장소는 5개 저장소입니다. 자, 제조소 등에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있는데 저장소 8가지 종류 중에서 5개 저장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5개 저장소는 건물이 없는 상태고 그냥 울타리만 쳐져 있는 약간 운동장 같기는 한데 안에 콘크리트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 5개 저장소뿐만 아니라 제조소, 옥내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까지도 보유공지를 두도록 돼 있어요. 자, 보유공지라는 건 이 건물 안에는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화재가 난다. 그러면 엄청나게 주변에 큰 피해를 줍니다. 자, 일반적인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터지면 큰일 나는 물품이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간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도록 빈 땅을 두게 되어 있어요. 보유공지라고 하는데요. 안에 위험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빈 땅을 크게 해놓고 우리가 땅이 부족한 나라다 보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보유공지는 조금 더 좁게 할 수 있습니다. 자, 5개 저장소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보유공지는 9구단 3단 같이 3, 5, 9, 12, 15 여기 5m만 제외하고 3의 배수를 이렇게 가고요. 자, 3m가 되는 경우에는 그 5개 저장소 안에 위험물을 10배, 지정 수량이 10배까지 저장할 때 5m는 10에서 20배, 9m는 20에서 50배, 그 다음에 50에서 200배, 20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15m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 기준은 제조소, 옥내 저장소, 5개 저장소, 옥내 탱크 저장소, 5개 탱크 저장소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은 어디에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냐면 5개 저장소의 보유공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지금 다른 저장소에다가 푸시면 안 되고 5개 저장소라는 걸 문제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지정 수량의 몇 배가 저장이 되고 있냐면 200배 초과라고 했어요. 그럼 200배 초과라면 이 보유공지 기준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자, 200배 초과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양의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라서 보유공지는 15m로 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저장한 위험물이 제 사류 위험물이나 아니면 제 육류 위험물이다.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3분의 1을 해가지고 보유공지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말이 들어간 건데 여기까지는 조금 심화된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상태만 암기를 정확하게 하고 시험장에 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공지와 관련해서는 다른 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어떻게 되는지 꼭 교재로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30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예방 규정을 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곳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 법령에 따라서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경우가 10배의 제조소, 일반 취급소, 100배의 5개 저장소, 150배, 200배, 그리고 어디와 어디 이런 식으로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곳이 이렇게 있고요. 예방 규정을 정한다는 것은 이 안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예방 규정을 만드는 곳은 위험한 공간이니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위험한 곳은 없는지 예방 규정을 하는 곳은 정기 점검까지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방 규정을 하는 곳 플러스 2가지 제조소 등 포함하면은 전체 다 정기 점검을 하는 제조소 등이 되는데, 자, 이 내용은 합격족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파트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정기 점검을 하는 곳은 얼마마다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해야 하냐? 연 1회입니다. 즉 1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굉장히 길고 이렇지만 사실 답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죠. 이 문제에서는 연 1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예방 규정을 하는 곳인지 또 어디를 정기점검으로 해야 되는 곳인지 꼭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연소산 칼륨 20kg, 아염수산 나트륨 10kg, 과염수산 함께 저장하는 경우 지정 수량의 1배가 되도록 저장하려면 과염수산은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가? 자, 보통은 이만큼 저장되어 있다. 지정 수량의 배수는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이 지정 수량 배수의 문제를 응용하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일단 지정 수량의 배수는 이 위험물들의 지정 수량이 몇 킬로그램인지 먼저 안 다음에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염소산 칼륨은 일류 위험물이고 염소산 염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염에 해당하는 50kg 물질이고 아염수산 나트륨 일류 위험물 중에 아염소산 염류니까 여기도 지정 수량은 50kg입니다. 그 다음에 과염소산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당연히 일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위험물 표를 꼼꼼하게 외우지 않으셨다면 여기에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과염수산 뒤에 어떤 글자가 없어요. 지금 여기처럼 뭐 칼륨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뒤에 뭐가 붙지 않은 육류입니다. 자, 딱 과염소산으로만 끝나는 경우 H로 시작하는 위험물 육류 위험물이고요. 육류에 해당하는 과염소산은 지정수량 300kg입니다. 이거를 일류의 과염소산 염류 50kg이라고 딱 생각을 해버리면 굉장히 이제 나락으로 빠질 수 있어요. 자, 이거 주의하시고 염소산 칼륨이 20kg 있는데 염소산 염류의 지정수량 50kg이에요. 그러면 50kg 기준으로 20kg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염수산 나트륨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아염수산 나트륨은 지정 수량을 밑에다 쓰고 그 위에다가 문제에 주어진 수량을 씁니다. 과염소산은 300kg이 지정 수량인데 문제에 주어진 수량이 지금 없어요. 지금 여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1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을 딱 하면은 바로 이제 답이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자, 이 문제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한번 계산을 해 보게 되면, 자, 50kg과 20kg 있으니까 뒤에 있는 공을 둘 다 지워주면 5분의 2로 약분을 할 수 있고요. 여기도 공 두 개를 둘 다 지워주면 5분의 1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분의 네모는 1이 되고, 여기서 이제 이 밑에 부분을 똑같이 300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분수는 이제 분모가 똑같아야 되니까. 자, 밑에 부분 5가 300이 되려면 60을 곱해야 되죠. 자, 그래서 위아래 둘 다 60씩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300분의 120, 300분의 60, 300분의 네모가 됐을 때, 자, 여기도 300분의 300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 더하기 60 더하기 네모를 했을 때 300이 되게 하려면 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몇이 될까요? 180에 300을 빼니까 여기가 120kg이 되겠죠. 자, 지금 이 문제를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자, 이런 문제에서 꼭 이렇게 기본적인 것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뭐 이렇게 푸는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한번 질문을 주시면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정 수량을 가지고 요 식을 도출하는 거예요. 자, 이 식인 상태에서 네모만 구하면 되는 문제이고, 보통은 오른쪽을 구하는 문제가 한 90%는 출제가 되지만 이렇게 출제되는 것이 한 10% 확률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새로운 유형에 겁먹지 마시고 공부했던 문제로 응용해서 반드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41번입니다. 이런 계산 문제라던가 지정수량, 뭐 분자식 이런 문제를 보다 보면 이런 41번 같은 문제가 굉장히 반갑고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제조소에 설치하는 분말소화 설비 기준에서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이런 제조소에 아니면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이런 문제에 시작하는 말로 인해서 그쪽에 꽂히면 안 되고,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주로 물어보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제조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조소에 설치하는 분말 소화 설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분말에 또 중심을 두면은
1종, 2종, 3종, 4종 분말 소화약제의 분해식 그런 것들을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거는 약제에 대한 문제고 지금은 소화 설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소화 설비 안에 분말 소화 약제가 들어가도록 기계를 설치한 거예요. 자, 분말 소화 설비는 자동으로 분말이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설치를 한 거예요. 그 기계라고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보통 공간에서 쓰는 소화기나 이런 것들은 설비는 아닙니다. 그냥 소화기라고 부르죠. 자, 소화 설비는 뭐 천장에서 바로 나올 수 있게 설치를 하거나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분사가 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는 그런 구조를 의미합니다. 자, 분말 소화 설비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분말 소화 설비는 분말 소화 약제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설비입니다. 자, 안에서 가루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루를 밀어주는 가스, 압력을 가해주는 가스가 필요해요. 자, 밀어주는 가스는 이때 반응도 안 해야 되고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만족하는 것 중에 분말 소화 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가압용 가스는 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N2는 질소고요. CO2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분말 소화 설비의 가압용 가스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이 문제도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 2, 3, 4종 분말 소화 약제로 가는 게 아니라 소화 설비의 가압용 가스를 찾는 게 포인트인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8번입니다. 벤젠의 증기 비중에 가장 가까운 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비중과 증기 비중을 구분을 해보자면, 자, 비중은 계산이 안 됩니다. 증기 비중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비중은 물을 기준으로 물보다 큰지, 물보다 작은지, 그래서 물보다 뭐 크다 이렇게 보시면 물에 뜬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물에 뜬다라고 보시면 비중이 1보다 작다, 물에 가라앉는다, 비중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방식이 비중이고요. 증기 비중은 공기랑 비교하는 겁니다. 자, 증기 비중은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고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는 분자량을 구했을 때 29보다 작은 경우가 공기보다 가벼운 상태고요. 공기보다 무겁다, 공기에 가라앉는다, 분자량이 29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자, 29가 공기의 무게라서 그래요. 질소와 산소의 비율로 이제 합친 무게가 29가 나오기 때문에 29보다 큰지 작은지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증기 비중을 구하는 공식은 공기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 29분의 분자량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구하는 이유랑 똑같아요. 기준이 되는 게 분모로 가는 거고요. 비교하고 싶은 게 분자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을 통해서 뭐의 증기 비중을 구하라고 했냐면 벤젠의 증기 비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증기 비중을 구하기 위해선 분자량을 알아야 되는데 분자량은 분자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 표를 레벨 1, 2, 3를 거쳐서 이제 분자식을 다 외우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증기 비중은 분자식을 일단 쓰시고 주기율표에 따라서 원자 번호에다가 곱하기 2를 하거나 또는 뭐 곱하기 2 플러스 1을 하거나 이 원자량을 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자, 원자량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거는 이제 이론 쪽에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증기 비중을 구하게 되면 C는 원자의 무게가 12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6을 해줄 거고 수소는 제일 첫 번째 있는 원소, 번호도 1이고 원자량도 1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6을 해주게 되는데 자, 이것도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게 되면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계산을 했을 때 값은 2.68이 나오게 됩니다. 자, 2.68하고 가장 가까운 숫자 2.7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증기 비중을 구하는 문제에서 분자량, 분자식까지 했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 계산이 잘 안 된다 하시면 이제 속성으로 몇 개만 알려드리면 C는 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H는 1, N은 14, Cl은 35.5, O는 16. 자,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원자량이니까
자, 요거를 알고 계시면 증기비중 구하는 문제 나올 때마다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좀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53번에 인하점 50도씨의 의미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인하점은 불이 붙는 온도고요. 불이 붙는 거기 때문에 연소 파트에 해당합니다. 연소에서 불이 붙는 그 온도를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인하점과 발화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둘 다 불이 붙는 온도인데 인하점은 언제 불이 붙냐면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붙는 온도를 얘기하고요.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어요. 뭐 정전기나 라이터나 이런 게 없어요. 없음에도 주변의 온도가 엄청나게 뜨거워서 불이 붙는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인하점이 뭐 10도에서 20도씨다 하게 되면은 발화점은 한 400도씨에서 500도씨까지도 됩니다. 자, 불을 직접 갖다 대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불이 잘 날 수 있지만 불 날 수 있는 그런 불씨가 없는데도 불이 나는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아요. 자, 400도씨에서 500도씨까지 가열이 돼야 그 주변의 온도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거기 때문에 발화를 경험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인화점과 발화점은 온도로서는 큰 차이가 있고 구분을 할 때는 점화원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1번부터 보시면 주변의 온도가 50도가 되면 자, 주변의 온도 때문에 불이 붙는 건 발화점이죠. 액체의 온도가 50도씨 이상이 되면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여 점화원에 의해 인하한다. 이 얘기에서 점화원이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맞는 말이고요. 자, 액체를 5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면 발화한다. 액체를 가열할 때 불이 이제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거를 직접 액체에 갖다 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액체에다 불을 붙인 게 아니고 주변을 가열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온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발화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주변의 온도 나왔으니까 발화점이겠죠? 그래서 점화원이 들어간 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입니다. 다음 중 제1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이렇게 딱 봤을 때 1류 위험물이라고 하기에는 말들이 굉장히 어색하죠? 위험물 표에는 무화과염, 유부질, 중과, 오삼천 이렇게 하는 암기법으로 된 위험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1류, 3류, 5류, 6류도 있죠. 6류는 근데 많진 않으니까 그 외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위험물이 있어요. 여기까지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 그냥 줄여서 그 외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각각의 그 외에 들어가지 않는 위험물 중에서 1류 위험물이 아닌 걸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 질산구아니딘은 질산 뭐뭐뭐 이런 말이 제일 잘 나오는 위험물 1류도 많이 나오고 5류 위험물입니다. 5류의 그 외에 해당하는 위험물이고요. 과요오드산, 자, 요오드산 염류 있는 그 위험물의 아래쪽에 보시면 그 외로 과요오드산이 있습니다.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저희 책에는 크롬, 납, 요오드의 산화물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여기도 1류 위험물의 그 외 위험물이 되겠고요. 다음 염소와 이소시아눌산도 1류의 그 외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 자, 3류나 5류는 위험물의 그 외 위험물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1류의 그 외 위험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물 표는 한 글자도 빠뜨릴 수 없는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잘 암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